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배제 신고 및 특례 신청의 모든 것,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볼 내용은 그동안에 봤던 내용들은 뭐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그러니까 특정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됐었고,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이렇게 적용됐는데, 오늘은 이제 다주택자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허가 주택의 주택 부수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많이 경감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나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세율 적용 시 이 주택 또는 부속 토지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를 하겠다는 거고, 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9월 말까지 특례 신청을 제출을 하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큰 이유는 크게 이제 세율하고 세부담 상한율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세율이 기본 세율이 0.6%에서 3.0%가 적용되고 있는데 배가 늘어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배가 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그만큼 배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세부담 상한율, 전년도에 냈던 보유세의 150%만 내면 되는데 300%까지 내라는 겁니다. 이 세부담 상한율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300%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율하고 세부담 상한율이 이원화돼서 적용되죠. 그래서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면은 세부담 상한율도 15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면 세부담 상한율이 300%가 이렇게 적용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기본 세율을 적용받고 어떤 사람들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투기 목적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기본 세율이에요. 그래서 투기 목적이 없는 걸로 본다라는 의미는 주택을 딱 한 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의 한 채, 비조정의 한 채 이렇게만 갖고 있든지 비조정의 두 채 갖고 있든지, 근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의 두 채 이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는지 주택 소재지에 따라서 세율, 세부담 상한율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택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네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 제도이기 때문에 부부의 주택을 합산해서 주택수를 계산하는 건 아니죠. 본인 명의의 주택만 갖고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부부 합산, 세대 합산이 적용되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택의 부수 토지도 주택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는 내가 주택 부수 토지만 갖고 있어요.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부수 토지를 갖고 있어도 개별 주택 가격을 안분해서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이 주택 부수 토지를 또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럼 주택 부수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도 주택수에 카운팅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일반 세율이 아니면 중과 세율을 적용받을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불합리한 건 또 뭐죠? 내가 주택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해요. 그래서 일부 공유 지분, 예를 들어서 10%만 갖고 있습니다. 아니 좀 극단적으로 5%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공유 소유한 주택은 각 지분 소유자들이 한 채를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공유 지분 소유 주택도 주택수에 카운팅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택 공시가격에 합해지는 금액은 비록 작을지라도 주택수에 카운팅 되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세율하고 세부담 상한율에 따라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달라지는데, 그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에서 모든 주택들이 다 포함된다. 심지어 주택 부토지, 공유지분의 소유 주택도 다 포함된다. 유일하게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 뭐가 있죠? 합산 배제되는 주택이 있잖아요.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합산 배제가 되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빠지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있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상속주택이에요. 두 번째가 무허가 주택의 부토지입니다. 상속주택 우리가 앞전에서 배웠죠. 1주택자로 간주되는 주택수 판정할 때 상속주택, 법소정 상속주택, 즉 상속개시로부터 5년이 미경과한 주택이거나 상속지분율이 40% 이하, 아니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우리가 1세대 1주택자 판정할 때
상속주택은 없는 걸로 본다고 했잖아요. 다주택자한테도 그 상속주택의 범위가 그대로 적용되고, 다주택자한테는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세부율 및 세부담 상한율 적용할 때 이 상속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무허가 주택의 부수토지도 마찬가지고요. 결론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 적용 시 다주택자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상속주택, 무허가 주택이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그때 상속주택은 우리가 앞전에서 봤던, 즉 1주택자로 보는 주택수 산정할 때 제외됐던 상속주택 범위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허가 주택의 주택 부수토지 범위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허가 또는 신고받지 않고 건축해서 사용 중인 주택의 부수토지, 그러니까 무허가 주택의 부수토지는 빠질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죠? 무허가가 아닌 허가를 받은 주택이에요. 그 부수토지는 주택수에 그대로 카운팅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택을 세 채 갖고 있어요. 다주택자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계산되죠? 세 채를 합합니다. 그러면 10억, 6억, 5억이니까 21억 원에 대해서 공제금액 얼마 적용받죠?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6억 원을 적용받습니다. 세율은요. 주택이 세 채 이상이면은 주택 소재지에 불문하고 무조건 중과세율. 세율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세부담 상한율은 당연히 300%가 적용되겠죠. 그러니까 중과세율의 300%의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세 개의 주택 중에서 한 채가 상속주택이에요. 법정 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 즉 상속 개시로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경과됐더라도 소유 지분율이 40% 이하거나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고 하면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볼게요. 얘는 주택수 판정 시 어떤 주택이죠? 세율 및 세부담 산정할 때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주택 공시가격, 즉 과세표준에서 일단 빠져요, 안 빠져요? 빼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빼주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겠습니다. 임대주택하고 사원용주택, 나머지는 다 포함됩니다. 근데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 산정 시 얘가 빠진대요. 그럼 나는 A주택하고 C주택만 갖고 있는데 두 채잖아요. 근데 A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 C주택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 세율이 어떤 세율이 적용되죠? B주택이 안 빠지면은 세 채 이상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됐는데, 이 상속주택이 빠진다고 하면은 한 채 조정, 한 채 비조정이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죠. 기본세율이 적용되면은 세부담 상한율 몇 프로죠? 150%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과세표준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되죠. 근데 세율에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세부담 상한율 300%가 아닌 150%를 적용받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반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와중에 상속주택이 있다라고 하면은 5년이 경과됐는지, 5년이 경과된 상속주택이라 할지라도 상속 지분율이 40% 이하, 아니면은 상속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인 주택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에 해당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특례 신청을 9월 말까지 넣으셔야 이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주택수를 산정해가지고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 할 때 판정한다라는 겁니다. 상속주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 거기에서도 빠지는데, 그럼 다주택자의 상속주택하고 1세대 1주택자 판정할 때 상속주택하고 이건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상속주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은 뭐냐면 상속주택 외 하나의 주택만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 한 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주택이 있는 경우에 이때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 할 때 요거는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택 부수 토지 중에서 무허가 주택의 부수 토지도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택을 두 채 갖고 있고 저쪽 시골에 주택의 부수 토지만 어떻게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부수 토지도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봐가지고 어떻게 돼요? 6억 원
4억 원, 그 다음에 주택 공시가격이 1억 5천인데 주택 부수 토지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원이라고 하면은 이 1억 원도 포함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근데 주택 부수 토지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록 1억 원밖에 안 되지만 얘가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 적용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택이 몇 채 갖고 있는 결과죠? 한 채, 두 채, 세 채. 그럼 세율은 어떻게 돼요? 중과세율.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율은 300%가 적용됩니다. 근데 만약 이 주택 부수 토지가 허가를 받은 게 아니고 무허가 주택의 주택 부수 토지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택 공시가격은 합은 그대로 11억 원이고 과세 표준까지는 동일하게 적용하죠. 근데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 적용할 때 얘는 뺀대요. 그럼 나는 A주택, B주택만 갖고 세율, 세부담 상한율을 판정하면 되겠네요. 근데 A는 조정 대상 지역, B는 비조정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세율이 기본 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율이 150%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럼 앞전에 허가주택의 부수토지하고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종부세 부담이 반 이상으로 준다는 겁니다. 이게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 부수토지가 있어가지고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이 주택 부수토지가 무허가주택이라고 하면은 올해부터는 빠질 수 있다. 빠지기 위해서는 특례 신청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마련된 이제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특례 신청서가 이렇게 이제 구비되어 있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별도 합산배제 배제 신고서가 별도 서식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합산배제가 들어갈 여지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상속주택하고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만 이렇게 산정되어 있고 그 소재지를 기재를 하고 제출 신청을 하면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상속주택이 있다거나 아니면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가 있다고 하면은 꼭 확인해 보시고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은 아마 작년에 냈던 세금의 뭐 반 이상으로 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정부에서 발표가 됐었죠. 이 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냐면, 첫 번째, 기본공제를 상향 조정하겠다. 일반적인 경우 지금 6억 원이 적용되는데 이 6억 원을 9억 원, 3억 원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하고, 세율하고 세부담 상한율이 지금 이원화돼서 적용되죠. 즉 기본세율과 중과세율, 세부담 상한율도 150%와 300%가 적용되는데 이것도 통일화시키겠다. 하나로만 적용하겠다. 그리고 세율을 조금 완화시키겠다. 세부담 상한율도 300%짜리 없고 150%만 적용하겠다. 이렇게만 통과가 된다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종부세 부담이 기존에 냈던 세금에 비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60%로 낮아졌기 때문에 거의 한 70%, 80%가 줍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급격하게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정부 입법안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정기국회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12월 정기국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통과가 된다 하면은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보다는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급감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통과가 되지 않는다 하면은 지금하고 뭐 달라질 건 없겠죠. 그래서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종부세 이제 합산배제 신고, 그 다음에 특례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같이 살펴봤던 내용은 다주택자들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 신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에 9월 말까지 특례 신청을 해가지고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